자, 이번 주 나솔 32기에서 제일 싸했던 장면. 옥순 4대1 데이트인데요. 남자 넷이 옥순 한 명을 두고 같이 밥 먹는 자리예요. 근데 분위기를 한순간에 얼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상철이에요. 다들 잠 부딪히면서 반갑습니다 하는 그 평범한 건배 자리에서 상철이가 갑자기 정색을 해요. 이게 반갑다고 할 상황이 맞냐고. 결국 경쟁 아니냐고. 반가운 거보다는 그냥 싸우자는 거 아니냐고요. 자, 다 같이 웃으면서 짠하던 자리에서 한 명이 이거 결국 경쟁이잖아요 하고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댓글에 데이트 분위기를 장례식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근데 이 정색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직전 술 얘기에서부터 신호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리에서 누가 술 못 마시는 사람 있냐고 물어봐요. 거기서 상철이가 손을 들어요. 술을 안 마신다고. 5년 좀 넘었는데 그동안 딱 2번 마셨다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옆에서 그럼 좋은 날엔 한잔하는 거 아니냐? 오늘 같은 날 기분 좋으면 마셔야지 하고 가볍게 분위기를 띄우려 하니까 상철이 받아치는 말이 좀 묘해요.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요?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기분이 안 좋다 라는 걸 은근히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술 더 떠요. 자기가 술을 끊게 된 계기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고. 그렇게 무게를 한번 딱 잡아버려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술자리에서 못 마신다는 건 그냥 전 안 마셔요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철은 거기다가 무거운 사연이 있다는 뉘앙스를 얹고 기분도 안 좋다는 티를 내요. 가볍게 풀어가려는 자리에 혼자 추를 매단 거예요. 그 무거운 톤이 그대로 이어져서 나온 게 바로 이게 반가운 자리 맞냐? 결국 경쟁 아니냐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색은 돌발이 아니라 이미 몇 분 전부터 가라앉아 있던 기분이 터진 거죠. 술 얘기에서 깔아둔 무게가 건배 자리에서 폭발한 거예요. 요 장면이 왜 그렇게 욕을 먹었냐면요. 상철이 한 말 자체는 사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다들 데이트면 당연히 남자들끼리 경쟁이죠. 근데 그걸 굳이 그 자리에서 그것도 화기애애하게 건배하는 순간에 꺼내는 게 문제였어요. 분위기 흐름을 못 읽고 자기 머릿속 생각을 그냥 던져버린 거죠. 다들 반갑습니다 하면서 어색함을 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혼자 진지하게 이게 반가운 게 맞나 하고 따지는 순간 자리가 딱 굳어버려요.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진지한 게 아니라 사회성이 없는 거라고. 이게 핵심을 찌른 말이에요. 진지함이랑 눈치 없음은 다른 건데 상철은 그 경계에서 자꾸 눈치 없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내 사연은 무겁다는 무게까지 얹으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선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상철이 왜 하필 그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날이 서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그 직전 장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짚었어요. 바로 광수랑 있었던 일이에요. 시간을 조금 돌려볼게요. 옥순이 데이트 상대로 뽑히고 남자들이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상철이 먼저 움직이면서 옆에 있던 광수한테 같이 나가자는 식으로 말을 건네요. 자기 딴엔 사이좋게 같이 갔다 오자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광수가 대꾸를 안 해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상철은 안 나가세요? 나가실 거 아니에요? 하고 물었는데 광수는 대답 없이 고민만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상철이 속이 상해요.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는 마음이 든 거죠. 처음엔 본인도 한 발 물러서요. 괜히 내가 오지랖 부렸네 죄송하더라 하고 자책을 해요. 근데 그게 끝까지 안 가요. 알고 보니 광수도 옥순한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럼 나한테 왜 그렇게 대꾸를 안 했지 하면서 다시 서운한 쪽으로 돌아와요. 자책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기분 상한 걸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상철이라는 사람을 잘 보여줘요. 자기가 먼저 오해했나 싶어서 한번 내려놨다가 결국엔 상대 탓으로 다시 올라가거든요. 마음이 한 번에 안 풀리고 자꾸 되감기는 스타일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정작 광수는요. 상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신경도 안 썼고요. 광수 입장에선 그냥 누구랑 나갈지 고민하느라 잠깐 말이 없었던 건데 상철 혼자 그걸 제가 왜 나한테 이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한쪽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한쪽은 혼자 서운해하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다시 삐지고 상철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분이 데이트 자리까지 그대로 따라온 거 아니냐. 이게 이번 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얘기예요. 실제로 패널들도 VCR 보면서 그렇게 연결을 했어요. 상철이 뭐 하나에 꽂히는 스타일인가 보다. 광수한테 서운한 게 남아있으니까 저렇게 경쟁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화면을 본 바깥에서 하는 해석이에요. 상철이 직접 나 광수한테 삐쳐서 그랬어요 라고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앞 장면에서 광수한테 서운해하던 그 표정이랑
데이트에서 이건 경쟁이다 하고 나를 세우는 모습이 딱 붙으니까 누가 봐도 그림이 이어지는 거예요. 안 좋았던 기분을 엉뚱한 자리에서 푼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다 아까 그 술 얘기까지 얹어보세요. 기분이 안 좋다고 흘리고 사연이 무겁다고 무게 잡고 그러다 반갑다는 인사를 경쟁이라고 받아치고 이 세 개가 한 줄로 쭉 이어지니까 시청자 입장에선 아예 지금 광수 때문에 틀어진 기분을 자리 전체에 뿌리고 있구나 하고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자리에 상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영수도 있었어요. 영수는 또 다른 의미로 분위기를 흔들어요. 옥순이 키우는 강아지 얘기가 나왔는데 16살이라 나이가 많다고 하니까 영수가 그래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곧 떠나보낼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옥순이 바로 그래요. 그런 말 제일 듣기 싫다고. 가뜩이나 나이 많은 강아지인데. 영수가 죄송하다고 사과는 하는데 이미 한 번 훅 들어간 거예요. 댓글에 영수는 필터가 없다, 입으로 망할 스타일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게 같은 자리에서 분위기를 깬 두 사람인데 시청자 반응이 좀 달라요. 영수한테는 주책이다, 선 넘는다 하면서도 악의는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이 꽤 있어요. 생각 없이 내뱉긴 하는데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상철한테는 훨씬 차가워요. 속 좁다, 꼬였다, 쫌생이다, 삐순이다, 피해의식 같다. 왜 이렇게 갈릴까? 영수는 입이 가벼운 거고 상철은 마음에 담아뒀다가 푸는 걸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영수가 던진 강아지 얘기는 그 자리에서 한 번 훅 들어갔다 끝나요.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상철은 앞에서 서운했던 걸 안 풀고 데이트까지 끌고 와서 술 얘기로 한번 무겁게 깔고 건배 자리에서 또 정색을 하잖아요. 한 사람은 실수를 하고 한 사람은 기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수보다 꽁한 걸 더 싫어하거든요. 순간 욱해서 한마디 잘못한 건 용서가 되는데 속에 담아뒀다가 엉뚱한 데서 푸는 건 피곤하게 느끼는 거죠. 한 댓글이 이걸 잘 정리했어요. 한없이 가벼운 것보다는 차라리 진지충이 낫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사소한 걸 마음에 담아놓고 기싸움 거는 게 제일 별로라는 쪽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만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죠. 광수예요. 광수는 이 데이트에서 거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평이 제일 좋아요. 댓글에 광수는 가만히 있어도 이겼다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잘 배운 사람의 여유랑 배려가 보인다. 차분하고 안정감 있다. 사실 광수는 옥순한테 옷이 예쁘다는 칭찬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엔 그냥 분위기를 안 깨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옆에서 상철이 꽁에 있고 영수가 선을 넘으니까 가만히 있는 광수가 자동으로 제일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들 데이트의 무서운 점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알아서 무너지면 내가 떠오르는 거죠. 상철이 이건 경쟁이다 하고 나를 세울수록 정작 그 경쟁에서 점수를 따는 건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광수였다는 게 좀 아이러니해요. 경쟁을 제일 의식한 사람이 경쟁에서 제일 손해를 본 거니까요. 댓글에 남자들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다 보인다는 말이 있었는데 딱 그거예요.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있을 때 사람 본바탕이 더 드러나는 거고요. 옥순은요. 이 자리에서 평이 좀 갈렸어요. 한쪽에선 옥순도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아슬아슬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쪽 얘기도 들어볼 만해요. 남자 넷을 앞에 두고 한 명씩 상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중간만 가도 잘하는 건데 뭘 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옥순이 뭘 크게 잘못했다기보다 옆에 앉은 남자들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옥순까지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간 면이 있어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분위기를 억지로 띄우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강아지 얘기에 정색한 거나 무게 잡는 남자한테 안 휩쓸린 건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4대1이 오히려 옥순한테 잘 된 거라고 봐요. 남자들이 알아서 본색을 다 보여줬으니까 옥순 입장에선 누가 괜찮고 누가 피해야 할 사람인지 한자리에서 다 걸러진 셈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회차 편집 얘기도 잠깐 하고 갈게요. 댓글에 마지막이 노래도 안 깔리고 갑자기 뚝 끊겼다는 반응이 좀 있었어요. 평소 나솔 편집이랑 다르게 좀 급하게 마무리된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분량 조절일 수도 있는데 워낙 이번 주가 남자 출연자들 인상이 안 좋게 잡힌 회차다 보니까 뭔가 더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 단정은 못해요. 다만 시청자들이 그만큼 이번 주 그림을 답답하게 봤다는 신호인 건 맞아요. 정리하면 이래요. 상철이 데이트를 싸하게 만든 건 한 가지 말실수 때문이 아니에요. 광수한테 혼자 서운해하고 그걸 못 푼 채로 데이트 자리에 와서 술 얘기로 무게를 한번 깔고 기분이 안 좋다는 티를 내고 결국 이건 경쟁이다 하고 나를 세운 그 흐름 전체가 문제였어요. 감정을 제때 못 털고 다른 자리로 끌고 오는 거. 그게 사람들이 제일 피곤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상철이 진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본인만 알아요. 우리가 본 건 편집된 장면이랑 패널들이 화면 보고 한 해석이니까요. 술 끄는 사연도 진짜 무거운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건 함부로 깎아내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화면에 비친 그림만 놓고 보면 안 좋았던 기분을 옆 사람한테까지 퍼뜨린 것처럼 보였고 그게 이번 주 상철평을 확 끌어내린 거예요. 다음 회차에서 상철이 옥순이랑 1대1로 붙었을 때 이 인상을 뒤집을 수 있을지 아니면 한 번 더 꽁한 모습을 보일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같이 지켜보시죠.